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어찌나 야박하고 무서운 세상인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주 제대로 배웠죠. 그래서 공짜 바라는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거저 얻으려고 하고 남 뒤통수 쳐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치를 떨 정도로 싫어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사람과 가족까지 되면서 저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모두 제 감을 무시한 행동으로 치르게 된 불행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속이 말이 아닙니다. 그 속풀이를 하려고 이곳을 찾았고요. 제가 풀어낸 얘기 잘 들어주세요. 저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젊을 때 사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그것이 제 불행의 시작이 되었고요. 남편은 펀드 매니저로 일을 했어요. 당시에는 돈을 참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는데 그게 또 자칫하면 떼돈을 잃는 일이라 스트레스가 심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성과가 좋아서 자신 있게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수입이 꽤 좋았거든요. 덕분에 저도 딸아이도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IMF가 오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고 그 일을 비관한 남편은 저와 딸아이를 두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 지경이 되도록 나한테 상의 한마디를 안 했는지, 왜 한 번도 우리를 생각하지 않았는지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이미 죽은 사람 욕해서 뭐 하겠느냐마는 그때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 남은 저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워낙 투자금을 크게 잃은 상황이라 손해본 사람들이 저희 집에 계속 찾아오고 그 일로 사람이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손해본 돈을 회수하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 상황에 저희를 보호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상황을 수습하기에 정신이 없었고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림만 했던 제가 해결하기에 너무나 큰 일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뒷수습을 하고 나니 저와 딸에게 남은 것은 현금 300만 원이 다였어요. 그것도 겨우 건진 돈이었죠. 살던 집도 넘어가고 가진 것도 없이 앞으로의 생계까지 모두 제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시부모님마저 저희를 외면하셨어요. 우리 동원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렇게 혼자 죽어. 네가 집에서 애를 얼마나 몰아세웠으면.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 오죽했으면 처자식을 두고 죽었을까. 나는 너 보고 못 산다. 그러니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시어머님은 아들을 잃은 것을 책임질 누군가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모든 화살이 저에게로 쏟아졌고 매정하게 친손녀까지 외면하시더라고요. 물론 자식 잃은 슬픔이 감당하기 어려우셨겠지만 그게 왜 모두 제 탓인 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도 사고로 어렸을 때 돌아가신 터라 의지할 곳이 없던 저는 오롯이 혼자서 그 상황을 감당해야 했어요. 저는 딸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작은 쪽방 하나 구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너무나 막막했던 그 시절. 다시 생각해도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을 정말 딸아이를 보면서 견뎌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울음이 툭툭 치고 올라왔지만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아이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을 돌렸어요. 나는 엄마니까 다 이겨낼 수 있다며 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새로운 곳에 자리는 잡았지만 당장 일할 곳부터 구해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집에서 살림만 했기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근처 시장으로 무조건 나가봤죠. 거기 상가 상인들에게 일일이 사람 구하냐고 물으러 다니다가 중국집에서 주방보조를 구했고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6시간씩 일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있어야 했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혜인아,
엄마가 올 때까지 문 잠그고 있어야 해. 알았지? 누가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로 열어주지 마. 엄마, 나 무서운데. 알아.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이제 아빠가 없어서 엄마가 돈 벌어야 하잖아. 알았지?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게 무서운 딸은 출근하는 제 바지가랑이 잡고 계속 울어댔어요. 그런 아이를 뿌리치고 집을 나서야 했고 내가 처한 상황이 기가 막혀서 눈물바람으로 출근을 했어요. 막상 출근을 하고 나면 신세한탄 같은 건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점심 장사 준비로 너무나 분주했기에 시키는 일을 정신없이 해야 했거든요. 식당 주방 일은 처음 해본 일이라 실수도 참 많았어요. 살림 경력이 8년이나 됐지만 집에서 하는 것과 업소에서 하는 건 천지 차이더라고요. 아줌마, 일 이렇게 하면 우리도 사정 못 봐줘?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돈을 받고 하는 일이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네,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아이고, 속 터져 진짜. 여자 주인이 그렇게 저를 달달 볶았어요. 물론 제가 일을 잘 못해서 그랬던 거겠지만 좋은 소리도 하루 이틀이라는데 매번 못한다고 윽박 지르고 그러니 저도 많이 괴롭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입 꾹 다물고 일할 수밖에요. 그래도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동안 남편 그늘 아래 살면서 얼마나 편하게 지냈는지도 알게 됐고요. 먼저 간 사람 원망만 하며 살았는데 고마운 것도 알게 됐죠. 그렇게 하루만 살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 하루만 생각하고 살고 그 다음 날에도 그 하루만 생각하면서 살았더니 그냥 사라지더군요. 머릿속에 어떤 희망이나 계획 같은 것 없이 일하고 살자고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이 많기도 하지만 매정할 때는 또 가차없잖아요. 남편 없이 산다고 외지인이 딸 하나 데리고 산다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시골 동네에 인심 야박하다지만 그래도 몇 년을 쭉 살면 받아줄 법도 한데 끝까지 외지인 취급에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혹시나 자기 집 남편이랑 바람이라도 날까봐 수근거리고 챙겨주는 척하면서 따돌림 당하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밤에 자고 있는데 동네 남자 하나가 쳐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놀란 남자가 그냥 도망갔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몹쓸 짓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는 이부자리 손 닿는 곳에 항상 망치를 놓고 살았어요. 집안에서도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었죠.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요. 어떻게 그 시절을 이겨냈는지. 딸이 없었다면 저는 못 이겨냈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저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지 말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 저는 마음을 새롭게 먹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저희 모녀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팔자를 고쳐야 하는데 남자 덕 보면서 또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 것 같았어요. 저희 딸에게도 마찬가지로요.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됐어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전부 일을 했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와도 집에서 부업을 했어요. 시간을 정말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덕분에 어느 순간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돈을 불려나갔어요. 처음에는 진짜 모으기 힘들었는데 몇백만 원이 되자 그 다음부터는 모으기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고 계속 모았어요. 옷도 진짜 안 사입고 두 벌로 번갈아 입으면서 지냈어요. 먹는 것도 딸애 챙겨주는 것 빼고 김치 한 조각에 물 말아 먹고 그랬어요. 제대로 먹는 건 없으면 하루 종일 일을 하니 제 몸은 뼈만 남아 앙상했지만 악으로 참으며 견뎠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불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세차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옆에 바로 부동산이 있었거든요. 그곳 사장님과 인사를 하며 지내다가 우연히 아파트 투자에 대해 듣게 됐고 그날부터 저는 그 부동산으로 매일 찾아갔어요. 사장님, 저 왔어요.
아, 혜인이 엄마 왔어? 아이고, 또 음료수 사왔네. 왜 이리 자꾸? 그냥요. 더운데 시원한 거 드시면서 하세요, 사장님. 10원짜리 하나도 악착같이 모으던 저였지만 부동산 사장님과 친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비싼 음료수를 마다하지 않고 사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동량을 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저를 사장님도 점점 익숙하게 받아주셨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제 사정을 모두 알게 됐어요. 아이고, 혜인이 엄마한테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속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인데요, 뭐. 그래도 대단하구먼. 어린 딸 혼자서 건사하며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래서요, 사장님. 저 돈 벌어야 해요. 우리 딸 저처럼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네? 저는 사장님께 매달리시다시피 부탁을 드렸어요.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던 사장님은 곧 저의 부탁을 들어주셨고 그날부터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장님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들은 딴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오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는 발을 내일 염들 안다는 케이스였어요. 당시에는 대출 규제가 지금처럼 까다롭지 않아서 대출을 끼고 어찌어찌 하더라도 이자 낼 돈까지 감당하려면 제가 버는 걸로는 무리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생선가게 할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평소 가게가 바쁠 시즌에 제가 가서 일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게 돌아가는 상황을 훤히 알고 있었고 그만큼 친하게 지내는 분이었어요. 사장님, 왜 가게 접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 나 암이래. 예? 암이요? 평소 기침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시고 그러시더니 결국 암에 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참 살갑게 대해주시던 분이라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부인도 자식도 없이 홀로 생선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기부도 하시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거든요.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눈물만 글썽이고 있는데 사장님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이 가게 혜인 엄마가 맡아 해볼래? 이 시장에서 생선 가게 여기밖에 없어. 성실하게만 하면 돈 벌 수 있을 거야. 제가요? 제가 이 가게를요? 저 가게 살 만큼 돈도 없는데요. 얼마 있는데 그것만 주고 가져가. 정말요? 그래 가져가. 사장님은 500만 원에 그 생선 가게를 넘겨주셨어요. 권리금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생선 공급을 받는 거래처며 납품 거래처까지 싹 다 알려주셨고요. 그간 저를 지켜보시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에 그리 마음을 먹으셨다면서 잘 운영해보라고 하셨어요. 사장님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남편 말고 어느 누구도 저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악착같이 버티면서 내 나름 열심히 살았더니 이런 기회가 굴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는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서 몇 번이나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주 찾아가서 보살펴 드렸고요. 안타깝게도 5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자식이 없으셔서 돌아가신 이후의 장례를 제가 직접 다 정리해 드렸고 납고회당까지 모셨죠. 정말 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챙겨드렸어요. 가게를 인수받고 온 정석을 쏟아 넣었습니다. 시장에서 어느 누구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누구보다 늦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버는 돈 족족이 모아서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든 아파트 한 채를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생선 가게는 저에게 둘러온 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게를 디딤돌 삼아 저는 부동산 투자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요.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아파트가 3채, 상가 건물이 한 채 생겼고 딸도 다 자라서 대학까지 졸업했죠.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아끼고 또 아끼며 내 몸 돌보지 않고 살아내 건물주가 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저 스스로가 대견하겠어요. 그렇게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나서 살만해지니 딸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밖으로 돈 벌러 다니느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불쌍한 내 딸. 제가 일을 하러 나가 있으면 혼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때 묻은 곰인형 하나 의지하고 저를 기다리던 착한 내 딸. 이제는 제가 다 이뤄내 딸아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딸은 마음에 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워낙 보살핌을 못 받고 자라서인지 불안증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어디 혼자 가는 걸 극도로 힘들어했고 당연히 성적도 바닥을 기었죠.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도도 되지 못해 겨우겨우 지방대에 입학해 졸업장만이라도 건질 수 있게 하려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딸은 성적도 대학 졸업장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대학에 입학하고는 몇 번의 연애를 했었는데 하나같이 만나는 남자들이 이상했어요. 심약한 우리 딸 이용해 먹으려는 논팽이들만 들러붙는 거죠. 너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래?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썼냔 말이야. 한 번은 용돈 쓰도록 준 카드 대금이 200만 원 넘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내역을 보니 죄다 식당에 영화관에 쇼핑 목록이더라고요. 필요한 옷이나 가방, 신발들은 제가 다 사주는데 아무리 봐도 금액이 너무 크다 싶어 물어봤더니 딸이 머뭇거리면서 말을 하더군요. 그거 재식이 오빠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왔어. 뭐? 그럼 이거 전부 그 녀석 거 산다고 썼다는 거야? 걔 거를 네가 왜 사줘? 선물해달라고 조르니까 거절을 못해서. 혜인아. 딸은 그 남자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고 한번 맛을 들인 그 녀석이 우리 딸을 이용해 먹은 거죠. 저는 당장 헤어지라고 했어요. 딸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울고 불며 못 헤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먹지 못한 남자들만 자꾸 줄줄이 붙었어요. 하나같이 어쩜 그리 나쁜 남자들만 만나는 건지. 너무 속이 상했지만 이미 다 큰 아이 따라다니면서 제가 말릴 수도 없고 제 속만 터져나갔죠. 그렇게 알게 돼서 헤어지게 한 것만 여러 번. 그러는 동안 결심한 건 결혼만은 꼭 중매로 시켜야겠다는 거였어요. 결혼은 연애랑 다르잖아요. 결혼하고 헤어지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혹시나 아이가 생기면 더 곤란해지니 제대로 된 남자한테 시집 보내야지 싶은 거죠. 그런데 자식 일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결혼만은 정말 고르고 골라서 시키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번 주 일요일 호텔 커피숍에 약속 잡았어. 오후 1시니까 나가봐. 나 선보는 거야? 너도 계속 나이 먹어가는데 슬슬 결혼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어중이 떠중이들만 만나고 다닐 거야?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는데. 아휴, 또 생겼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엄마 잘하는 분께 부탁해서 마련한 자리니까 그냥 나가. 싫어. 엄마 안 나갈래. 딸은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 선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냥 내 말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고집을 부리니 속이 터질 것 같더군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한번 보자고 했어요. 내 눈에 들면 허락하겠다면서요. 이상한 놈 같으면 바로 떼어낼 요량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며칠 뒤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역시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딸이 데려온 남자는 3살 연상이었고 직장인이었어요. 대학 동아리에서 알고 지낸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저와 만나는 자리가 처음인데도 살살 웃으면서 주눅 한번 들지 않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 보니 보통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 순둥이 우리 딸이 홀딱 넘어간 거죠. 같이 식사를 하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지만 딱히 믿음이 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듬직하고 우직한 그런 사이감이 좋은데 팔랑팔랑 거리는 놈이라 느낌이 강했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만나고 온 뒤 솔직하게 말했어요. 신랑감은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엄마, 오늘 한 번 보고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냥 나 믿고 만나게 두면 안 돼? 이 사람은 달라. 이전에 내가 만난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렇게 잘하는 애가 여태 만난 놈들마다 뒤통수 쳤니? 엄마. 결국 그날 딸과 대판 싸웠어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딸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남자 하나가 뭐라고 모녀 사이에 이렇게 분란을 만드는 건지. 딸이 어릴 적 받지 못한 정을 자꾸 다른 데서 채우려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한데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저의 고민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기만 했어요. 제가 반대를 하는데도 계속 만나겠다고 하니 가만히 두고 봤습니다. 결혼만은 절대 안 된다는 마음으로 연애나 실컷 해라 싶어 그리 뒀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바람을 2번이나 피워서 들키더라고요. 바람 핀 걸 알게 돼서 눈물 콧물을 펑펑 쏟아내면서도 헤어지지